모든 어머니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뜻밖의 큰 벽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게 만드는 법에 대한 관념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관념은 시험 점수를 잘 맞는 애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생각이 두 개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물론 결과는 나중에 다 시험 점수로 증명이 되지만 방향이 다르고 과정이 달라요. 목표도 다르고. 시험 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는 어떤 쪽이셨는지. 둘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과 과정과 비용이 달라져요. 물론 어머니의 역할도 달라져요. 저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시험 점수를 올려주기라고 믿는 분들의 목표는 저분들이 바로 수능 1등급이에요. 수능 1등급.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는 분들. 수능 1등급이 목표라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이 그때 가서 1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1등급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능 테스트도 보고 실세고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 있잖아요. 저게 수능 1등급이라 그래요. 정시 파이터잖아요. 다 대충은. 공부를 시험 점수 올려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목표예요. 교육특구가 다 저 목표예요. 정시를 목표로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1등급을 맞아야 돼요. 떨어지면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라도. 삼수는 당연히 각오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이제 의대를 지망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죠. 자, 이분들의 특징은 학원을 무조건 의존해요. 점수는 학원이 올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에는 올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특구 공부가 다 학원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교육특구로 대충으로 들어오고 어디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학원, 거기 가면 어떤 학원이 있고 어떤 학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학원 인프라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게 교육특구의 공부예요. 그분들의 목표는 수능 1등급이에요. 그러려면 바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이 하고 있는 공부들이 문제 유형 연습 공부예요.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수학도 풀어보고 모두. 대충은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공부 안 시켜요. 교과서가 다 다른데 무슨 공부를 해요. 모든 학원이 다 문제 푸는 연습을 해요. 사실은 지금 어머니들이 다니는 학원도 아이들은 다 문제 풀다 와요. 개념 설명 듣고 문제 풀다 오는 거예요. 내신은 내신 때 되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맞춰주고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요. 수능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저분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봐요. 스타 강사인데요. 여기서 돌아가는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안 풀어본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 선행이 그거예요. 안 풀어본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안 풀어본 문제를 푸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이거 처음 보는 문제네. 수학 선행이 안 풀어본 문제 없애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의미 없는 거예요. 특목고 자서고 대학교 전공 가서 카이스트 가서 처음 보는 문제 푸는 거 맨날 푸는 문제가 나오나요? 그 선행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네, 영재고 가고는 선행한 아이들 가서 근처도 못 가요. 저게 돌아가는 공부예요. 엄청난 문제집을 풀어요. 문제 지옥 속에서 사는 게 바로 시험 점수 올리겠다는 저 관점 때문에 그래요. 저게 바로 공부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돈 드는 일이에요. 수능 1등급이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돈이 매덕이 드는 거예요. 집안까지 가서 살림하는 것까지 하면 매덕이 뭡니까? 집까지 하면 10억이 훨씬 넘게 들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 그랬죠. 공부 역량 올리는 거. 그 공부 역량 올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를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저 관점이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에 고통스럽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어머니는 지금 시험 점수 올려주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셨어요? 자, 여기서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학원에서 해결되지 못해요. 학원에 가면 점수 올려줘요. 그걸 공부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학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어머니들이 알거든요. 이건 절차 교육이라는 걸 알아요. 터득한다는 거.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혼자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아요. 흔하지 않아서 그렇죠. 왜 수능도 만점 맞은 애들이 나는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어요. 걔네들이 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엄마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다 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대충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점수라고 생각하면 학원을 보내는데 내가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옆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어머니들의 생각을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죠. 시험 점수 올리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바로 공부 역량을 올리는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절차격 터득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거나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오늘 말씀드린 직진 영어, 직진 수학, 직진 공부 다 절차기억이에요. 혼자 터득해야 돼요. 배울 수 없어요. 학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충의 그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아주 정상적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대충에도 스킬을 안 가리키는 분들 대부분의 스타 강사들은 비법을 가리켜요. 대충 아이들이 글을 아무도 못 읽어요. 학원에서 글 못 읽는다는 걸 전제로 글을 지문을 읽게 하질 않아요. 여기까지 읽고 여기서 가면 가서 지문에 가면 답 찾을 수 있어. 요거 힌트야. 이런 걸 가르쳐요. 점수 올려주기 위해서 힌트가. 그걸 좋아하는 어머니들이 대충 어머니들이에요. 그건 뭐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뭐 그분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스타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니들 나한테 이거 해설 들었다고 네 성적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 그분은 옳은 얘기예요. 안 올라요. 학원 다니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절대 안 올라요. 절대로 안 오릅니다. 혼자 해야 오르는 거예요. 절차격 터득 훈련인데 저게 왜 그런지는 모르세요. 어머니들이. 저 현상은 알고 있어요. 저게 미스테리예요. 어머니들한테. 절차기억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절차기억에 깊은 이해가 있거나 아니면 절차기억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저게 미스테리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하는지 어머니들이 모르는 거예요. 절차기억 터득 훈련입니다. 이 선택을 하시면 공부 역량 훈련을 하시면 저 공부가 공부 지옥이 아니라 행복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선택한 길이 지금 이거예요. 공부 역량 올리기 길이에요. 이걸 자꾸 대충 부러워하고 뭔지 저 사람들이 하는 게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돈은 10배 이상 투자하지만 30% 미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못합니다. 아이들만 힘들었죠.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셨다는 게 관점이 공부 역량이라는 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 교육의 희망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 저는 너무나 고무적이에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자, 학원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게 엄마표 공부예요.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바람직한 생각이시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입소문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모두가 엄마표 영어도 엄마표 수학도 엄마표라는 게 그래요. 어떤 분이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나 이렇게 경험했어. 그러면 그분의 카페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몇 가지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그 입소문에 어머니들이 휩쓸려 다니는 게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엄마표 영어의 거의 대부분이 엄마표 영어도 엄마표 수학도 본질을 정확하게 꿰지 못해. 이게 절차격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학원 가서 모르거든요. 입소문에 의존하는 엄마표 무모예요. 입소문에 의존하는 엄마표 공부는 성공 확률이 낮은 무모한 모험이에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밤길을. 랜턴 없이 밤길을 무작정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가면 뭐가 있대. 안 돼요. 그런 길 가시면 안 돼요. 희생은 누가 해요? 대가 누가 치러요? 어머니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러시면 그만이죠. 그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가는 어머니 자녀가 치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엄마표 공부를 하니까 돈을 잃지 않았죠. 그렇지만 재산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의 돌아오지 않는 반환받을 수 없는 시간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걔는 지금 저 멀리 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표 공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영어 동화책 왜 읽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대답은 아니 영어 동화책을 읽어야 영어를 배우죠. 네? 영어를 모르는 아이가 영어 책을 읽다니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 아이한테 한국어 동화책을 읽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읽게 하시는 동화책들, 영어 동화책들, 미국 아이들 몇 살들이 읽는 책인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6살, 7살, 8살 아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미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영어는 이미 완벽한데 글자 읽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하는 게 영어 동화책을 읽는 거예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 아이한테 영어책을 읽게 하다니요. 아이를 너무너무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10년 동안 영어를 열심히 해도 안 됐던 옛날식 영어 공부, 그걸 그대로 답습하시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옛날 방법 그대로입니다. 말로만 엄마표지 학원표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읽기를 먼저 가르치시는 엄마표 영어는 성공하시기 힘듭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학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중도에 포기하고 학원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성공하는 애들은 아이들의 기질이 아주 좋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힘듭니다. 읽기를 먼저 가르치는 엄마표 영어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린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근원적인 메커니즘을 역행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5살만 되면 한국말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시제도 틀리지 않고 의문문, 부정문, 직접화법, 간접화법, 그 어려운 가정법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문법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할까요? 네, 맞습니다. 문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두뇌의 문법 체계가 저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두뇌는 문법 체계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언어는 두뇌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말 배우느라고 고생한 적 없잖아요. 단어도 문법도 배운 적이 없고 문장을 외운 적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아기가 우리말을 배우던 때 엄마가 하는 말을 아이가 그냥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계속 혼자서 흉내를 낸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엄마가 고쳐주면 스스로 깨닫고 조금 고치고 그렇게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말을 배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자극과 반응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자극과 반응, 자극이 뭐죠? 소리 들려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자극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반응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 어머니가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영어가 빨리 됩니다. 어머니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일 때 자극과 반응과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어로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 내막을 모르시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책을 읽게 하면 얘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두뇌에 저장되고 어떻게 인출되는가 언어 심리학적 로직과 메커니즘을 아시면은 엄마표 영어의 모든 문제점과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이 영상이 어머니들한테 그런 깨달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왜 영어가 안 되는 엄마의 엄마표 영어는 무모한지, 왜 무려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게 되는지, 바로 저 자극과 반응, 실시간 피드백이라는 저 말에
엄마표 영어 성패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어떤 영어 습득법보다 쉽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심리학적 언어 습득 메커니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돌아가지 않는 직진 영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모든 엄마표 영어 방법과 근본부터 전혀 다릅니다. 몇 년씩 영어의 소리에 노출시켜 줄 필요도 없으시고 매일 한두 시간씩 영어책을 읽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파닉스 가리키고 영어책 읽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돈도 들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여태까지 들으신 소문과 알고 계신 상식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우팅 앤 제스처링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샤우팅 앤 제스처링. 이게 두뇌 언어 회로를 인스톨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샤우팅 앤 제스처링. 저게 전부예요. 샤우팅, 소리 지르기예요. 제스처링, 제스처 흉내내기입니다. 뭘로 하는 거냐고요? 영화죠. 미국 만화 영화입니다. 대사가 많고 말이 빨라야 돼요. 액션이 과장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영화를 틀어놔 주시고 아이한테 집중해서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몸짓과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영어 자막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한글 자막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영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막 보고 영어를 하는 거는 어른들이에요. 그냥 영화에 집중하면서 들리는 모든 대사를 소리내서 따라하게만 하세요. 단 여기 헤드폰을 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해야 돼요. 그래야 목소리가 커지고 제스처를 따라할 수 있고 그래야 두뇌의 진동이 울리고 온몸에 오감이 작동하면서 반복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년, 3년 안에 바이링걸급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게 바로 저 샤우팅 앤 제스처링이에요. 발음 정확하지 않다고 중간에 멈추고 발음 교정해주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30번이 될 때까지 어떤 지적도 하지 마세요. 지적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하기가 싫어집니다. 언어 습득은 저 행위가 핵심입니다. 영화 한 편을 끝까지 100번만 따라하게 하세요. 구간 반복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구간 반복은 어른들이 하는 연음 알아듣기 연습이에요. 단어의 뜻도 알고 스펠링도 아는데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면 그 섞인 소리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어른들이 하는 연음 알아듣기 구간 반복 쉐도잉입니다. 영어 단어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거, 히어링이 된다는 거는요.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은 모두 내 귀에 들린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직신 영어의 놀라운 성과가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내 입으로 복제하는 거죠. 영화 한 편을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상황을 그 주인공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흉내내면서 들리는 말의 뜻을 스스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감을 잡는 거죠. 영화의 흐름을 통해서 대사가 어떤 뜻이고 어떤 뉘앙스인지 유추해서 어렴풋이 감을 잡고 100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의미 유추가 점점 정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한국말을 그렇게 배운 겁니다. 언어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두뇌가 인식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대충 유추하다가 저절로 정확해진 겁니다. 그렇게 영화 한 편을 100번을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화책 읽기 엄마표 영어를 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흔히 얘기하시는 발화반은 비교도 안 되는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영어 발성이 또렷해지고 정확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영어를 순간적으로 섞어 쓰는 이중언어 현상도 일어납니다. 빠른 아이들은 50회쯤 저 영화를 반복시켰을 때 영화의 사운드를 갑자기 몰래 꺼버리면
소리가 사라진지 모르고 그 구간을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더빙을 해서 처리하는 순발력을 발휘하는 영어식 언어 회로가 생성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영화 3편을 끝내게 하십시오. 첫 번째 영화는 스토리 전개와 대사에 아이들이 유추하기 쉬운 일상 언어가 많은 걸로 하셔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편이 끝나면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같은 방법으로 영화 3편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상 언어는 대부분 알아듣게 됩니다. 그 영화 3편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하고 관련이 있죠. 당연히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미국 어린아이들 6세, 7세 수준의 유치한 영어입니다. 문장의 구조도 복잡하지 않고 상황도 심오하지 않고 그냥 보통 미국 아이들의 일상 영어예요. 영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아이들의 6세, 7세 수준의 언어 능력에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성공입니다. 영어식 언어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영어식 문법 구조가 두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고요? 네, 그 다음부터가 리딩입니다. 읽기죠. 그때부터는 영어 동화책도 읽고 영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된 다음에 동화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어 동화책도 읽고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유튜브도 보게 하고 드라마도 보고 다큐도 보고 궁금한 모든 것들 속에 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 단계 되면 영어학원 다 필요 없습니다. 회화 따로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수거도 외울 필요 없어요. 구문암기 필요 없습니다. 영어가 이미 도구화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남은 건 수준의 문제만 남았어요. 미국 아이들 6세, 7세, 8세 영어에 그냥 머물 것이냐 아니면 미국 아이들의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다다를 것이냐 그거는 자녀의 관심의 깊이와 폭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언어 습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X단계입니다.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바로 X단계예요. 언어 회로가 두뇌에 인스톨되는 단계죠. 영어식 문법 구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미국 아이들 6세 정도 수준의 X단계입니다. 뭔지 모르는 게 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단계가 바로 저 언어 회로가 인스톨된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X1 단계가 있습니다. X1 단계는 뭘까요? X1 단계는 그때부터 저게 된 다음부터 다양한 표현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구문을 습득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 순서를 바꿔서 되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은 표현법을 계속 외우고 많이 표현법을 늘리면 영어가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언어는 X단계가 제일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언어 회로가 인스톨 돼야 돼요. 한국 아이 5살, 미국 아이 5살 수준의 언어 회로가 저절로 만들어져야 돼요. 문법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X2 단계입니다. X2 단계는 표현이 슬슬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점점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문화적으로 안 맞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계층에서는 이런 언어를 쓰고 직업적으로 전문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정교해지는 단계예요. 사실 이 단계는 이거는 끝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언어는 우리도 지금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점점 정교해지고 하는 단계입니다. 저 첫 번째 단계인 X단계, 저게 언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시면 너무나 헛고생을 하고 너무나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X단계 없이 다양한 표현법이나 구문 혹은 문법을 배우는 수수는 그야말로 멀리 돌아가는 엄청 고생과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 영어 공부예요. 그게 돌아가는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회로 인스톨 단계인 저 X단계가 영어 습득의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에 저기만 도달하면 사실은 영어는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한국인이 영어를 습득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영어 습득법입니다. 흔히
영어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고 문법이 달라서 영어식 어순과 문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런 낡은 생각은 어린이 영어에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고생시키는 거예요. 뿌리가 전혀 다른 언어를 문법적으로 배우려는 시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영어와 우리말은 뿌리가 전혀 다른 언어예요. 이해한다고 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말 문법 체계와 비교해 가면서 영어식 문법 체계를 이해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문법 체계는 그대로 두고 영어식 문법 체계의 방을 두뇌에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두 언어가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행위는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면 흔히 얘기하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은 몇 년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25년이에요. 그게 영어 공부인가요? 그 생각은 잊으시면 좋겠어요. 영어의 문법 체계가 머릿속으로 장착되는 저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저게 부르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저 현상이 X단계라는 저 현상이 미스테리 단계죠. 저 단계가 바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절차기억이라는 단계예요. 절차기억. 절차기억이 뭘까요? 네. 내가 이걸 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는 법은 내가 터득했어 이런 거예요. 두 발로 걷기. 남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거는. 두 발로 걷기, 자전거 중심 잡기, 수영할 때 물에서 뜨는 거. 남한테 말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연습하고 그다음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정교해지면서 터득하는 거죠. 저걸 심리학에서 절차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두 발로 걷게 됐는지 이런 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터득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는 절차가 두뇌에 저장돼 있어서 필요할 때 비의식 상태에서 비의식이 뭐죠? 신경 쓰지 않는 거. 저절로 되는 거. 비의식 상태에서 반사신경처럼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억이 바로 저 절차기억입니다. 직진 영어의 shouting and gesturing의 X단계가 바로 저 절차기억을 두뇌에 저장하는 트레이닝이에요. 자극과 반응, 실시간 피드백에 의한 오류 보정입니다. 자, 돌아가지 않는 직진 영어입니다. 저건 어른도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어른들도 됩니다. 어머니들도 실험해 보세요. 하지만 저 직진 영어도 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는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말도 미숙한 영유아를 영어 소리에 노출시켜준다, 영어책을 읽어준다 이런 행위는 두 언어 다 어설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모국어조차 완전치 못한 아이가 됩니다. 어머니들은 이 직진 영어의 방법, 절차 기억과 내막을 모르시니까 영어는 일찍 배울수록 좋아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막 2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어책을 까뜩 사다 주고 몇 년 동안 영어에 노출해 주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도 아무도 검증을 안 해요. 그냥 해줬으니까 뭔가 남아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해요. 저렇게 하시면 영유아 때 저걸 하잖아요. 노출시켜주면 물론 돈도 많이 들고 희생도 너무 많고 그 아이가 듣고 그걸 노출이라는 그렇게 아니란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반응이 없으면 노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국어조차 완전치 못한 아이가 돼요. 국어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이게 국어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다음에. 전혀 다른 두 언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모국어인 한국어가 완전해지는 6세까지는 한국식 언어회로 형성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진 영어는 한국어가 완벽해진 6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국어가 생각 언어로 정착이 돼요. 어머니 생각 언어라는 말 이해되셨죠? 네. 사고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세 이전에 두 언어를 혼선을 시키면 생각할 때 어떤 언어를 쓰게 될지 아이가 혼란스러워져요. 유아기 때 저 생각 언어에 혼선이 생기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사고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유 다녔던 아이들이 저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언어를. 그래서 우리 엄마라는 말을 안 쓰고 내 엄마 이런 거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사고 발상이 미국식으로 바뀌어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어렵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거. 6세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아마 일찍 시작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영어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적어도 3, 4년은 그냥 노출을 시켜줘야 돼. 그거 불필요합니다. 이 절차 개혁이라는 메커니즘을 알면 그런 낭비 하시지 마세요. 그 영어 미국에 아무나 하는 그 영어를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그걸 몇 년씩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게 발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희생이 커요. 동화책 읽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영어 능력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가장 완전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너무나도 희생이 커요. 영화 틀어주고 큰 소리로 쉐도잉을 시키세요. 따라하게 하세요. 표정을 관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추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래서 본끼게 하세요.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그 커진 두뇌의 진동이 내 뇌를 자극을 해서 그거조차가 반복 횟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직진 영어 트레이닝의 성과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엄마표 영어의 발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투자가 너무 심해요. 어머니들이 하고 계신 엄마표 영어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라요. 이 직진 영어는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영유, 칠제고시 뭐 수많은 학원을 전전하는 대치동 영어, 그건 수능 1등급이 목표라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건 매덕 듭니다. 직진 영어는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헤드폰 하나만 사면 돼요. 영상 구입비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다만 직진 영어는 단순히 듣고 따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엄마표 영어식으로 하시면 그거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언어회로 인스톨 작업은 노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어회로 인스톨 작업은 엄격하게 지켜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화는 일상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대사의 뜻을 유추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오래 걸려도 기존의 어머니들이 하고 계신 동화책 읽기 하는 엄마표 영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놀이가 돼버리거든요. 서서 하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서서 하면 샤우팅하고 제스처링하고 그다음에 춤을 추듯이 제스처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가 2명, 3명이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까지 같이 하신다면 절대 포기 안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빵 터집니다. 아주 빨리 터져요. 이 조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면 실수하실 수 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헛고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은 잃은 게 없지만 시간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더보기란에 자료실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영상은 조금 더 긴데 이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수능 영어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진화하냐 하는 거는 지금 엄마표 영어의 목적은 X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어머니가 아셔야 될 공부의 위험 신호입니다. 자녀가 혹시 동화책과 스토리북에 빠져 있지 않나요? 혹시 학습 만화에 빠져 있지 않은가요? 네, 공부의 위험 신호입니다. 상위권 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지금 동화책과 스토리북 위주의 독서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학습 만화에 빠져 있다면 공부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공부에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음독이나 속발음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음독 습관이 굳어지면 비문학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고등학년이 되면 비문학교를 읽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읽어집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두뇌는 정보 처리할 때 칠진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심리학 용어로 매직 넘버 7 하는 칠진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음독을 하게 되면 7단어 이상의 긴 문장을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두뇌가 정보 처리를 못해요. 우리 모두 칠진법인 거 알고 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도레미파 솔라시 태종태세 문단세 다 칠진법이에요. 7이 넘어가면 인간의 두뇌가 혼란스러워져요. 저 음독 습관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독을 하는 애들이 어렸을 때 책을 읽을 때 긴 글을 읽으면 글자가 7자가 넘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정보 처리가 안 되니까 책에다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손가락을 댔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너무 자기가 손가락 대고 책을 읽는 게 유치하니까 손가락을 쓱 내리죠. 본능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뭘 하죠? 책이 안 읽어지니까. 음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네, 책에다 연필로 밑줄을 긋는 거예요. 어머니들 지금 자녀 책 보세요. 다 밑줄 긋고 있어요. 어머니들은 걔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줄 아시죠? 기억하려고 하는 건 줄 아시죠? 읽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밑줄을 긋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비문학글을 읽는데 엄청난 장애가 돼요. 저 음독 습관이. 고등학교 가면 저건 더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요. 국어 독서 영역은. 저 음독 습관이 바로 동화와 스토리북을 읽는 데서 발생한 거예요. 둘째, 글을 읽고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책이 아닙니다. 대충 읽고 줄거리를 즐기는 책이에요. 동화 스토리북을 방대하게 읽은 아이들은 글의 세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공부에 치명적이에요. 셋째, 어휘력이 완전히 열악해집니다. 어휘력 늘어나라고 책을 읽혔는데 왜 어휘력이 안 늘어나냐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 어휘력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휘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휘력은 모두 한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비문학은 무늬만 한글이지 70% 이상이 한문입니다. 동화책에는 공부에 필요한 한문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동화책은 왜 저런 게 존재하지 않고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동화책은 목표가 다른 책이에요. 저건 독서라고 부르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냥 글 읽기 연습하는 책이에요. 전국이 지금 책 육아와 독서 교육이 열풍입니다. 미취학 때부터 초등 저학년 때까지 엄청난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4학년, 5학년만 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책과 멀어집니다. 독서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안 읽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주변에서도. 그 원인이 바로 동화와 스토리북 학습 만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동화와 스토리북에 빠진 아이들은 독서 습관이 생기기는커녕 공부가 불가능한 아이, 비문학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아이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믿음 안 가시죠? 믿고 싶지 않으시죠? 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TQ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정보처리 관성의 정교도 테스트예요. 이 검사는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그 웩슬러 검사, 선천적 지능 검사하고는 개념이 다른 검사예요. 저거는 비문학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가를 추적하는 문자 정보 처리 정교도 검사입니다. 정답이 있는 한국식 공부, 특히 수능 공부에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가 공부를 힘들어하는가, 어떤 아이는 왜 국어에서 무너지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비문학 지문 정보를 처리하는 후천적 지능 검사예요. 이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자기주도형 절대상위권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매우 빠르고 정확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죠.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아이예요. 저런 아이는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학원에 가면 시간 아깝다 그러는 아이들이에요. 저런 아이들이 잘 성장하면 넘사벽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한 아이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가 불가능한 아이예요. 나이는 똑같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문자 정보 처리를 정확도는 왼쪽에 10분의 1이에요. 그리는 속도는 244자밖에 처리를 못했어요. 1분에. 왼쪽 아이의 5분의 1을 처리했어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아이예요. 보세요. 지금 그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 그다음에 어휘력, 워킹 메모리 모두 비참한 상태예요. 저 공부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저 아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저 두뇌로는 공부가 불가능한 아이예요. 저 아이 독서를 안 하는 아이냐고요? 그래서 저렇게 글 읽는 능력에 문제가 생겼냐고요? 아닙니다. 저 아이는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한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책 육아하고 책을 몇만 권을 읽은 아이예요. 어머니 잘못이죠. 많은 어머님들이 이 검사를 받아보시고 통곡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공부를 방해하는 책이에요. 독서는 위험한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독서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어른들이 아는 그 독서하고는 전혀 다른 독서예요. 그럼 독서가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수제를 만드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어요. 수제들이 다 독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그 독서가 아니에요. 동화책과 스토리북이 아니에요. 읽기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 때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이소부와 세계명작, 소재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글읽기 연습을 하기 위한 책이에요. 저걸 독서라고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건 독서가 아니에요. 글읽기 연습이에요. 글읽기가 능숙해지면 조금씩 그림이 줄어들고 글자가 많아집니다. 어머니들이 흔히 우리 아이가 글밥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글읽기는 능숙해진 거예요. 글읽기 연습은 끝난 겁니다. 2단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9년 동안에 하는 공부하는 글읽기 훈련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 바로 비문학 독해 훈련이에요. 저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글읽기 훈련이에요. 저게 9년 동안 일어나는 연습이에요. 9년 동안 읽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저 훈련을 잘하는 거예요. 3번째 단계는 자유로운 글읽기 활동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독서, 성인들이 아는 독서, 저게 진짜 독서죠.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독서는 무조건 좋은 것이야. 저 3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행위예요. 저 3가지는 똑같은 독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목적이 다르고 읽는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 저장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억하는 방법도 달라요. 저 첫 번째 단계는 한글 읽기 연습 독서예요. 저거는 어머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책 육아와 독서 교육은 글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글과 친해지게 그게 저겁니다. 어머니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신 우리 아이가 독서를 많이 했어요. 10,000권을 했어요. 그 10,000권은 연속곡 10,000개 본 거예요. 똑같은 책이에요. 에피소드만 다르지. 글과 친해지는 거예요. 저걸 어디까지 하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 2번째 지식과 정보 처리하기 독서. 저건 무슨 독서라고 할까요? 저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년 동안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저 과정이 순화되어 있지만 9년 동안 하는 저 독서를 무슨 독서라고 할까요? 저 독서가 바로 공부하는 독서. 저게 객관적 글읽기예요. 저 객관적 글읽기는 글쓴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글읽기 공부예요. 정확히 알아낸 거를 뭘 했다고 하는 거죠? 네, 저걸 정확히 알아낸 거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 자유로운 글 읽기, 인성, 지성, 감성의 글 읽기. 저건 어른들이 하는 독서예요. 저건 주관적 글 읽기예요. 주관적 글 읽기. 저건 마음대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무료해서 무협지도 읽고, 어떤 분은 문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싫어하고, 문학을 좋아하되 어떤 작가는 좋아하고 어떤 작가 건 싫어하고, 자기계발서 보고 전문서적 보고. 이건 주관적 글 읽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독서예요. 이 2단계 객관적 글 읽기의 본질은 바로 이해하기라는 거예요. 객관적 글 읽기. 글쓴이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는 것. 내 의견이 아니라 그 글의 의견이에요. 저게 글을 읽고 이해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1단계 글 읽기와 글과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와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2단계 글 읽기는 글이 완전히 다른 글이에요. 저 동화책, 스토리북, 학습 만화와 그 다음에 비문학,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국어 성적이 저기서 증명되는 게 저거죠. 문제는 저 1단계 글과 2단계 글과 친해지는 단계와 2단계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저 단계의 비문학 정보를 처리하는 글 읽기는 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글의 구성과 글의 구조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와 심지어 읽는 법과 저장하는 법과 인출하는 법까지 모든 게 전혀 다른 글 읽기예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어요. 아이들은 저기를 건너오질 못해요. 동화책을 많이 읽은 애들, 스토리북을 많이 읽은 애들, 학습만을 본 애들은 비문학 글로 넘어오질 못해요. 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동화와 스토리북에 빠졌던 애들은 저 암흑의 강에 다 빠져요. 못 건너옵니다. 여기 건너오지 못합니다. 다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그 글을 읽는 데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글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네, 크게 세 가지 다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 글은 재미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거든요. 동화와 스토리북은 줄거리가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공부하는 글은 재미가 없어요. 저 글이 재밌는 아이는 누가 재밌죠? 네,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만 재밌는 거예요. 동화와 스토리북에 재미있는 것만 읽었던 아이들한테는 비문학은 지식과 정보는 전혀 재미가 없어요. 공부하는 글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공부니까요. 어떻게 되죠? 저 글을 읽으려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글을 읽는 거예요. 흔히 어머니들이 독서는 습관이야. 많은 분들이 그러더군요. 독서가 습관이라고. 독서를 많이 하면 독서가 습관이 돼서 이 다음에 공부 잘할 거라고. 독서 습관 아니에요. 저거는 동화와 스토리북에 너무 중독된 아이들은 나중에 판타지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드라마로 가고, 뭐 웹툰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독서는 습관이 아닙니다. 독서는 지적 호기심이에요.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저 비문학은 지적 호기심이 없는 아이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림이 사라져요. 동화책에 스토리북에 그림이 많잖아요. 그림이 사라졌다는 게 뭐예요? 글을 읽을 때 집중해야 돼요. 그림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림이 많은 글들, 책들, 학습 만화들 그림으로 다 설명하잖아요. 애들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림만 보고 다 알잖아요. 비문학은 도표 외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저 그림이 소멸된 글을 읽으려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비문학에는 동화와 스토리북하고는 전혀 다르게 단락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단락. 비문학에만 있는 거예요. 단락이 있다는 건 뭘까요?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락마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문학과 비문학은 저 단락에서 너무도 큰 차이가 나요. 단락이 8개, 9개, 10개인 비문학 문장은 그 8개, 9개, 10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단락마다 예로 든 것들이 모두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북에 단락이 있는 거 보셨나요? 문학에 단락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동화책을 읽던 아이들은 저 단락을 절대로 못 읽어요.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화와 스토리북은 비문학과 너무도 다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강을 건너오게 해야 됩니다. 저 건너오는 책이 바로 브릿지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브릿지 독서는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책이에요. 자, 브릿지 독서는 독서의 목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을 유도해 줘야 돼요. 재미없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책이 재밌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스토리가 재밌는 거하고 이거는 지식이 재밌는 거, 네가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하는 거, 이건 다른 측면에서의 재미가 있는 거야. 이 과정을 비문학이 이것도 재밌는 책이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저 목표가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두 번째는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이해하면서 읽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줄거리를 감상해요. 나중에 아이들이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읽은 아이들을 나중에 검증해 보면 어머니들 깜짝 놀라세요. 아이들이 글을 읽은 게 아니라 구경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독서인 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대충 줄거리만 보는 동화나 스토리북하고 다르게 비문학은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 훈련이 뭘까요? 읽으려면 의미 단위로 읽어야 돼요. 대충 중간에 건너뛰어서 읽어서 줄거리 파악하는 걸로는 절대로 비문학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의미 단위로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배경 지식이 늘어나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이 늘어날 때 내 개념어가 늘어나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의 즐거움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계속 확장시켜줘야 돼요. 더 늘어나고 관련된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4번째, 어휘에 훈을 유추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어휘에 훈을 유추한다는 습관이 뭘까요? 바로 저게 한자 교육이에요. 저 브릿지 독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한자 교육이에요. 우리 지금 한자 없죠? 한글 전용 시대예요. 한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할 때 쓰는 글은 무늬만한 글이지 모두 한자예요. 한자 능력이 지금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를 한자 능력이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모든 공부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가 다 한자예요. 수학도 다 한자예요. 인수분해, 분수, 소수, 무한소수, 방정식, 연계, 분포, 이게 다 한자예요. 과학이 다 한자예요. 광물 이름이 다 한자예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어휘는 한자입니다. 교과서라는 게 한자의 책이에요. 단 그게 한글로 써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한글을 보고 뜻을 외우고 외워둬도 자꾸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요. 마치 우리가 어원을 모르는 영어 단어를 계속 외워도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 한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가서 중간고사 공부할 때 모든 것들이 저 광물 이름 외우고 저걸 다 외우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저 어휘를 구성하는 어원이나 의미조합을 알 수가 없으면, 훈을 모르면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한자 혼용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한자 전용 시대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자 교육이 중요해졌어요. 놀랍죠? 한자가 사라졌는데 한자는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한자 없습니다. 심지어 신문에도 없어요. 한문의 어휘가 한글로 되어 있지만 모르는 영어 단어처럼 외워도 잊어버리고 의미와 뉘앙스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한글로 된 단어를 보면서
그 글자의 속뜻이 느낌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하늘천 따지 이렇게 부르고, 하늘천은 부를 때는 천이라고 부르지만 그 후는 하늘이에요. 그죠? 천이라고 읽으면 이게 읽은 과정에서 머릿속에서는 하늘이라고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한글 전용 시대가 고 나서 우리는 음만 가지고 들어오고 후는 각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후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글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쉬워져요. 글을 읽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훈을 아는 아이들, 음밖에 모르는 아이들, 여기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음밖에 모르는 아이들은 단어처럼 우리말을 외워야 돼요. 훈까지 아는 애들은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단어의 뜻이 저절로 유추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요. 외우지 않아도. 석회암, 화감, 사암, 현무암, 퇴적암. 훈을 아는 아이들은 그냥 저걸 읽고 있으면 한글로 써 있는 걸 저걸 봐도 눈으로 저게 보여요. 한자 훈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뜻밖의 시대가 됐어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비문학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동화책과 스토리북만 읽던 애들은 동화책과 스토리북에 저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 공부 못합니다. 4학년, 5학년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독서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혼자서 공부 못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다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면 강사들이 저런 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사회 문제예요. 환경과 생물, 역사, 지구, 우주, 기술, 과학, 법, 정치, 사회 문제, 문화예술, 그리고 경제. 이 6권의 챕터북이 수능 국어의 비문학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 영역, 그냥 독서가 아니에요. 전공 독서에서 전공자가 생략한 비문학 영역이에요. 상위권 대학의 변별력이 저 국어의 비문학에서 생기는 거예요. 대치동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국어에서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게 저 6가지 영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학원 다니던 애들한테는 생기지 않는 능력이라 그런 것입니다. 초등 2학년, 3학년, 4학년들에게 저 챕터북은, 저 브릿지 독서는 1000권의 독서보다 더 중요해요. 영어보다 중요하고 수학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 수학은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저 브릿지 독서는 저 시기에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서 1년, 2년, 6개월 이걸 놓치면 그 다음에 공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를 못 건너오는 거예요. 어떤 공부보다 중요합니다. 저 과정을 건너뛰면 비문학 읽지 못합니다. 저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중위권, 하위권으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일생에 딱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독서구나. 여태까지 읽었던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그건 독서가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큰 변화에 뒤늦게 안도를 하십니다. 아이들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독서 교육을 잘못 시켰었던 것 뿐이에요. 이 브릿지 독서를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모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해가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공부에 중요한 저 3가지, 집중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저 셋을 빼면 그 다음에 남은 공부가 뭐예요? 외우기죠. 암기. 고등학교 가면 다 무너지는 거, 밤새워야 되는 거, 시험 때 모두 암기하는 거, 학원 가서.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모든 애들이 암기를 해요. 왜 그래요? 저 3가지가 없어요. 이게 독서 교육의 잘못이에요. 어머니들이 독서에 대한 착각이에요. 무슨 독서든지 좋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독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초등 독서는 지금식으로 책 육아를 하고 동화책을 방대하게 읽히고 큰일 납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 시작됩니다. 브릿지 독서가 끝나면 이제
학교 가서 배우는 교과서, 확장도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책 뭐 이런 것들, 저게 중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저 두 번째 단계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9년 동안의 국어 성적과 공부 역량이 저게 국어 성적이에요. 어머니들이 초등 시절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책 육아를 하고 독서를 그토록 강조했던 게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그죠? 저 때 가서 고등학교 때 가서 대충처럼 국어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걸 잘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그래서 저걸 한 거예요. 목표는. 독서 교육은 목표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성인 독서 때문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저 객관적 글읽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방대하게 책 육아를 하고 독서 교육을 방대하게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했던 건 저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것 때문에 아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유일한 방법은 브릿지 독서로 아이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저 과정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맞아, 내가 왜 소문에 휩쓸렸지? 그리고 책을 보니까 아이가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거든요. 책을 다 갖다 버리세요. 몇천 권씩 있는 분들이. 그리고 공간이 넓어졌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굳이 책 읽지 마라. 책은 어렸을 때 실패하면 고등학교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 때 책으로 저걸 회복하려고 그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 때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가 오면 아이들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시험도 계속 돼야 되고 끝없는 시험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애들이 선행까지 하고 못합니다. 독서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셨던 건데 미리 하실 때 제대로 된 독서를 지키신 게 아닌 거예요. 보약인 줄 알고 먹인 그 보약 속에 독초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책을 읽지 말아야 돼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책으로 저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책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하려면 10년 동안 책을 읽었어야 되거든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독해력 교정훈련이란 어머니들 알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죠? 스터디버스 독해력 교정훈련입니다. 저 훈련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 그 안에 테마를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배경 지식을 습득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독해력 때문이라면 굳이 책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따로 심리학자들이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저것도 역시 절차기억이에요. 독해력이. 저게 뭘까요? 자극과 반응, 실시간 피드백으로 오류 보정을 하는 훈련이 바로 저 독해력 교정 훈련이에요. 자, 돌아가지 않는 직진 공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븐 랭귀지입니다. 공부에는 방향과 순서와 속도가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고생을 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도달하느냐가 공부에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면 먼 길을 돌아가는 힘든 공부를 하게 돼요. 직진 공부는 방향과 순서에 오류와 실수가 없는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공부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아이들의 성장은 7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요. 영어 습득의 순서가 있듯이 아이들의 공부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직진 공부. 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돌아가게 되는 세븐 랭귀지입니다. 직진 공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는 직진 공부가 뭘까요? 저게 바로 외국 언어. 뭐죠? 우리한테는 영어예요. 영어, 돌아가지 않는 영어, 직진 영어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shouting and gesturing. 저 꼭 실험하세요. 아주 빨리 저게 습득이 돼요.
초3이 되면 수학 언어를 해야 됩니다. 수학도 지금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더 중요한 건 영재들이 하고 있는 거. 수학 영재들은 선행을 하지 않고 월반한다는 거 아세요?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아세요?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게 저 두 가지 능력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수리 직관력과 수학 사고력. 수리 직관력이 뭐죠? 수에 대해서 양적 지각을 하는 능력이에요. 저걸 쉬운 말로 하면 대수 능력과 기하 능력이죠. 그런데 저게 문제를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저건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절차 기억이에요. 수학 사고력도 절차 기억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저 영상도 따로 보세요. 저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까지 저거를 훈련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하와 대수 감각을 기르는 거 합쳐갖고 480배밖에 안 돼요. 수학 사고력 엄청난 수학 사고력이에요. 9단계 생각하는 순서와 방향과 그 관정을 절차 기억화 시켜주는 훈련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해야 되는 게 바로 공부 언어,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 처리 역량, 독해력 교정 훈련이죠. 저거는 책으로 할 수 없고 독서도로 할 수 없고 독해력 교정 훈련 프로그램으로 하면 저기서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저 훈련. 강남 8학군에 있는 모 자사고에서는 늘 5등급이었던 애가 열흘 만에 9일 만에 5등급이 1등급 된 적도 있어요. 절차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5학년이 되면 공부 영어를 해야 돼요. 공부 영어가 뭘까요? 네이티브 리딩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직진 영어의 시즌 2 같은 거예요. 네이티브 리딩이 뭐죠? 문법을 배우기 전에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능 대비 진짜예요. 문법으로 리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석을 하면 글을 2번 읽는 거예요. 수능에서 시간 모자라서 안 되고 해석한다고 똑같은 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네이티브 리딩은 문법을 배우기 전에 글을 읽는 훈련이에요. 저 네이티브 리딩. 우리도 비문학 읽을 때 문법 안 배우고 읽는 거 아시죠? 네,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입시 영어가 시작됩니다. 입시 영어가 뭘까요? 네, 문법이에요. 중앙 내신 영어, K 문법이라고 하는 거. 저 문법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6살, 7살 때 직진 영어를 시켜서 시즌 1, 시즌 2에서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애가 돼서 X2 단계까지 가죠. 그때 영어를 잘할 때 문법을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배우면요. 그냥 영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랬구나. 영어 배우면 돼요.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한국말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중학교 가서 문법 배우잖아요. 한국 문법. 그때 힘든 사람 있나요? 안 힘들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주음 법칙. 우리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했네. 이런 거예요. 영어가 똑같아요. 영어를 먼저 하면 문법이 너무나 쉬워져요. 100일 만에 중학영어는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인성언어라는 걸 해야 돼요. 저거는 원래는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하는 애들이 인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진로 진학 때문에 하는 거예요. Who am I라는 수업이에요. 자기 속으로부터의 탐험 이런 거예요. 물론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건 반드시 해야 돼요. 1년 동안 방대한 진짜 독서를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랑 어떤 인간들이랑 살아가게 되는지 하는 인문학까지 겸한 수업을 하는 게 저 후엠아이라는 수업인데 저걸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이 저건 진로 진학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꼭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2병이라는 게 생기고 사춘기가 와요. 우리 교육의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아이들을 너무나 입시에 몰아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기 전에 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넘어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지성언어라는 마지막 언어 코스가 있어요. 이 지성언어는 디펜와이드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 국제고를 가거나 IB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갈 아이들이거나 특수한 학교를 가는 아이들, 예를 들면 전사고 중에 민사고를 가겠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저 수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성의 12가지의 원소에 대해서 통찰하는 눈이 없으면 지성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과학은 무엇이지? 이성은 뭐야?
평등은 뭐야? 권력은 뭐야? 국가는 뭐야? 이런 12개의 관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최상위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공부법이에요. 국영수는 절차교육입니다. 절차교육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남한테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그걸 물어봐요. 면접에 가면 너는 어떻게 혼자 공부했니? 그 얘기는 뭐예요? 얘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학원 다니면서 성적을 유지한 애들은 들어오면 몰락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독해력 없는 애들이에요. 공부 역량 없는 애들. 학원에 가면서 암기해서 점수를 맞췄던 애들은 특목고 자사고에 가면 안 돼요. 가자마자 바로 가라앉아. 자기주도 학습. 특목고 자사고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절차개혁이다. 그래서 남한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차교육은 남한테 배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혼자 터득해야 돼요. 혼자 터득한 애들이 특목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기에 가서 상위권에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 영역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엄마표 영어를 하셨던 분들하고 교육을 바꾸는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마더클럽이라는 클럽이에요. 자, 마더클럽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들이 소문으로 깜깜한 길을 막 가고 좌충우돌하고 이러시는 거는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라서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출발했어요. 자, 이 마더클럽은 교육에 진심인 어머니들이 엄마표 교육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셨던 교육, 엄마표 영어도 그렇고 엄마표 수학도 그렇고 오늘 수학 설명은 못 드렸지만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독해력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나가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해야 될 거는 바로 브릿지 독서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기 전에 동화책 읽던 아이들을 빨리 중단시키고 책 읽는 스트레스를 막아줘야 돼요. 책 읽은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독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는데 이미 그거는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역량이 중요하다는 제 얘기를 알아들은 분들이 이 교육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 어머니들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어요. 마더클럽입니다. 이 공부의 세 가지 키워드는요. 돌아가지 않는 직진 공부예요. 직진 교육입니다. 영어 돌아가지 않는 거, 수학 돌아가지 않는 거, 국어 돌아가지 않는 거, 공부는. 이 돌아가지 않는 세 개를 하면 나머지 사탐, 과탐은 지식이라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능력이 공부 역량이라는 교육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의 독해력이죠. 돌아가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직진 영어가 그 중에 하나예요. 순서와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생 안 하고 돈 안 들어가고. 교육에 돈을 들이다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 풀려고 돈을 쓰다뇨. 두 번째는 엄마가 함께 하셔야 돼요. 엄마와 함께하는 동행교육을 할 사람만 저희 클럽에 들어오셔야 돼요. 동행교육이 뭐죠? 엄마표 영어 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거를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책을 읽어주셨잖아요. 엄마표 영어 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하는 거죠. 모든 공부를. 왜냐하면 교육의 본질은 관찰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떤 약점이 있나, 뭐가 좋아지고 있나.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학원에 보내면 아무도 관찰을 안 해줘요. 학원 원장님이 애 관찰하는 거 보셨어요? 학원 원장님은 엄마만 관찰해요. 아이는 지금 슬픈 얘기지만 버려져 있어요. 어머니든 학원에 맡겨버리고. 안 돼요. 우리가 관찰해야죠. 우리가 아기 때 그 아이를 길렀을 때하고 똑같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성장시키면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행복해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동행이 필요해요. 동행하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완전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세븐 랭귀지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자, 이 마더클럽은 클럽의 이름이에요. 밴드 이름이기도 하지만 공부 역량을 홈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지금 자녀들하고 엄마표 영어를 하고 엄마표 수학을 하는 게 그게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런데 그 트레이닝이 옳지 않아요. 입소문에 의해서 한 거예요. 학술적 논거가 없어요. 그냥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예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멘토가 돼서 공부 역량 홈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가리키는 걸로 하면 이건 어머니가 불가능해요. 이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능한 거예요. 절차 기억은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비행사 훈련할 때 시뮬레이션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훈련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이걸 만들어 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의 특목고 자사고가 하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아이들한테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전 과정을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릴 거예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엄마표 수학 하시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좀 길지만 그중에 수학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엄마들이 지치실까봐 못 드렸어요.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설명한 거. 왜 수학이 학원에서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더클럽의 어머니들은 일기분들 너무나 행복해요. 책을 다 버리고 독서 스트레스 제가 책 다 버리세요.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저게 목적이 뭐였고 저건 뭐였고 지금 다 깨달으셨어요. 조기교육 다 필요 없어요. 조기교육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딱 하나가 소용이 있어요. 뭐죠? 바로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때밖에 못하는 거예요. 6살까지는 교육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관리법을 전반적으로 전수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 얘네들이 혼란스러워요. 얘들이 많은 문제를 청소년기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등학생이 되면 차라리 편해져요. 걔들은 다 철들고 자기 먹고 살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아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머니들이 이걸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여기저기서 소문을 두고 엄마표 관리 뭐 이렇대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 재반 문제 캠프를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마더클럽에서 이것까지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요. 어머니들이 저희 우산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아이, 몰입을 못하는 아이, 그 다음에 수평적 사고를 못해서 사춘기 고민들, 엄마하고의 관계 방황,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이 문제를 어머니들이 해서 걔네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진로 진학입니다. 진로 진학의 정보의 공동체, 이것도 어머니들이 소문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로 진학의 정보의 공동체로 어머니들이 이제 중학교 가서 아이들이 진로 진학이 문제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안전한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거기에 각자의 경험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체 정보예요. 어머니가 감당하시기가 어려워요. 자, 이 5가지입니다. 완벽한 자녀 교육을 합니다. 초2부터 중3까지 7 랭귀지 수행을 할 거예요. 그중에 마지막 2개는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춘기에 들어갈 아이들이나 이건 어머니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캠프에 가서 하는 것까지는 캠프까지 다 치면 저 7 랭귀지를 저희가 아이들을 완전체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지망을 하게 되면 저 7 랭귀지가 그대로 특목고 자사고 프로젝트예요. 특별히 이거는 멤버에 들어오실 때 그 안에다가 기재를 하셔야 돼요. 나 특목고 자사고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어머니들한테 다른 가이드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자, 행복한 사교육비예요. 사교육비 안 들어요. 이 멤버십 첫 과정은 전부 무상이에요. 바로 아까 브릿지 독서하고 2단계를 더 가는 문해력 단계까지는 멤버십 가입만 하시면 첫 1년 동안 약 1년 정도, 빠르면 6개월 동안에 그 세 과정을 하는데 전부 무료입니다.
오프라인 교재만 별도예요. 8,000원인가 뭐 몇천 원, 10,000원이 안 돼요. 우송비까지. 저 모든 수행은 어머니들이 원하시면 같이 해요. 저 훈련도 같이 합니다. 지금 저희 마더클럽의 어머니들은 저 훈련을 아이하고 같이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모든 훈련들을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의 변화가 자기의 변화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자기가 변하는 것도 아시니까. 자, 여기 동의하신 어머니들께 이 기본 과정이 끝나서 첫 피어리어드가 끝나는 6개월이나 1년쯤 되면 그때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저희 마더클럽이 가는 길에 동의하실 겁니까? 하고 동의를 사인을 하시면 나 이 교육 방법이 좋다. 그러면 월 회비가 5만 원이에요. 1인당. 어머니 자녀가 한 명이 되면 앞으로 사교육비는 월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1년에 60만 원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몇 과목을 하든 상관없어요. 난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도 할래 상관없어요. 1인당. 자녀가 둘이면 10만 원 들어요. 자녀가 3명이면 15만 원 들어요. 그게 전부예요. 멤버가 되시면. 물론 지금 2025년에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정성과 관찰로 하는 거예요. 남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식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걸 저축하셔야 돼요. 남는 사교육비를 저축해서 우리 아이 툭 먹고 자 사고 가고 싶다 그럴 때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아이가 하다 보니까 꿈이 커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걔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유학 보내야 돼요. 학원비 줄여서 어머니가 대신 고생을 조금 하시고, 고생이 아니죠. 행복이죠. 자녀 키우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하시고 남는 돈은 저축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큰 아이로 만드세요. 동의하시겠죠?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한 달에 200명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을 못 시켜드려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저희 대표이사하고 제가 직접 교육을 해요. 어머니들하고 최초에 해보니까 200명도 매우 벅차요. 네, 그래서 멤버 제한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보셨다면 알고리즘의 혜택이에요. 바로 더보기에서 구글 폼이 있어요. 거기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200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200 넘으면 한 달이 수업이 진행되는 게 지체될지 2달이 될지 올 겨울방학이 지나야 될지도 몰라요. 저희 일기분들이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도 저희를 찾고 있었고 저희도 이런 어머니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비 하나도 안 들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완벽한 교육.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돈을 저축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줘야죠. 교육의 중심은 엄마예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폼에 로 작성을 하시면 사업부에서 어머니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교육의 중심은 어머니입니다. 제 얘기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희 캠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